예, 고장은 217페이지. 우리 앞부분 개관은 지난 시간에 뭐 다 오셨던 분들이니까 고장은 읽어봤죠. 고장 읽어봤고, 그 핵심을 말하자면은 호흡에는 내호흡과 외호흡이 있다. 외호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숨 쉬는 거 그거고, 내호흡은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각종 유기물질, 그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포 호흡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세포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한 유산소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 호흡이 있다. 무산소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산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산소 발효라고 한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ATP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TP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산물 또 다른 걸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다. 과정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은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좀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8쪽에 호흡의 궤관에 가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호흡 기질이라고 그럽니다. 호흡 기질.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전에 세포질도 세포 기질이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것도 기질이죠. 그 매트릭스라고 하고, 엽록체 안에 있는 그 물질, 중요 나머지 전체를 이렇게 일반적인 그 엽록체 안에 있는 일반적인 물질, 그 공간들, 그걸 가지고 또 기질이라고 그러죠. 그 엽록체의 기질, 스트로마라고 말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바탕질, 기본되는 물질, 거기에 사용되는 물질, 이걸 가지고도 또 기질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 기질 역시 호흡에 사용되는 물질, 그걸 가지고 호흡 기질이라고 합니다. 예, 이해실 학우님, 어서 오세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호흡 기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둘째 줄에 보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다. 우리 몸에 있는 지질이라든지 지방 성분들,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도 호흡 기질로 사용되지만은 원래 호흡 기질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저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 모습은 탄수화물이고, 결국은 지질하고 단백질도 호흡 기질로 사용되려면은 단백질과 관련된 중간 물질로 변환이 또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살을 빼면 사람들이 살을 빠져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사실 있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대사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살을 안 찌려면은 적당히 먹어야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세상에서 가장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인데, 그보다는 기본 물질이 뭐냐? 원래 기본 물질은 포도당이죠. 포도당인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포도당입니다. 식물도 포도당이긴 한데, 식물은 수송 과정에서 그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이걸 몸에 온 그 개체 몸속으로 수송할 때 설탕의 형태로 수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 기질로서 설탕을 사용 기준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밑에 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탄수화물과 지질과 단백질, 이 세 가지 중에 탄수화물을 우리가 사용해서 호흡을 했을 때 호흡 과정에 산소가 얼마나 사용되었고, 그에 비해서 또 CO2는 얼마나 발생되었는가, 이 비율로 따졌을 때 똑같이 세 가지 다 비율로 따져보면 탄수화물이 1 정도 되고, 기준이니까 1로 보면은 지방과 단백질은 대략 한 0.7 정도 지수가 나온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산소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게 한 70% 나온다 그 얘기죠. 그 얘기니까 지방하고 단백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뭐랄까 발열성이 높다고 말해야 되겠죠. 열효율이 높다고 말해야 되겠죠.
1만큼 탄수화물은 1이라는 만큼 만들어낼 때 지질하고 단백질이 0.7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죠. 대신에 지질하고 단백질은 또 그 이전에 대사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탄수화물. 그죠? 전체적으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도당이라고 말하고 식물만 특정해서 말을 할 때는 수송에 설탕이 사용되기 때문에 설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탕 한 개를 설탕 분자 한 개를 설탕 분자라는 거는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진 것이 설탕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합쳐졌을 때 이 설탕을 완전히 연소를 시키면 몇 칼로리가 나오느냐? 1380kcal가 발생된다는 거죠. 발생된다는 거고 포도당 한 분자로 따졌을 때는 요 절반이겠죠. 686kcal죠. 그죠?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되죠. 뭐 이게 요 수치는 686 곱하기 2인데 뭐 정확한 그건 아니고 반올림 했을 때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 완전히 포도당을 연소를 시켰을 때는 686이 나오고 설탕을 완전히 연소를 시켰을 때는 1380이 나오지만 실제로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ATP로 변환해서 저장을 했을 경우 그 경우에 열 효율도 똑같이 설탕 기준으로 1380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보다는 열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다면은 뭐하러 굳이 ATP로 힘들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1380kcal 칼로리를 만들려면은 사람 몸에 불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놓고 서서히 이렇게 연소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몸에 화재가 발생해요. 소방서가 출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TP라고 하는 이 방법을 쓰게 됐다는 거죠. 불이 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활성산소가 발생돼요. 활성산소.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 산소가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놀고 먹는 산소들이 생긴단 말이죠. 얘들이 온 몸에 식물체 몸에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왜 산소가 나쁜 짓을 하냐면은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강하다고 그러죠. 얘기했죠. 그죠? 전기 음성도.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라는 것도 있어요. 전자친화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무지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산소라는 녀석은 전자가 남아 도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전자를 빼뜨려 먹기 위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산소가.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9쪽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는 다 얘기가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세포호흡의 전체 단계가 나옵니다. 세포호흡은 전체 우리 책에서는 간단하게 줄여서 6단계라고 나와 있죠. 6단계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2번 동그라미 2번 오탄당 인산회로 같은 경우에는 호흡하고 직접 관련은 있는 건 아니에요. 호흡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변두리 회로예요. 변두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나 호흡 자체 ATP 만드는 그 자체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약간의 그 변두리 과정이기 때문에 2번은 약간 일단은 보류하고 그러면 나누어 보면은 1번 동그라미 1번 해당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요거를 같이 보면 돼요. 묶어서 아세틸코에이 형성하는 거하고 크랩스 회로를 같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을 또 같이 한 단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번이 해당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과정. 이 과정은 그럼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질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화학 여러 가지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를 시토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시토졸. 우리 사람이 사는 곳으로 따지면은 서울 시내로 따지면 서울 중심가를 얘기하는 거죠. 중심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중요한 일이. 그 시토졸에서 이 해당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시토졸에서 일어날까요? 그냥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지,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포도당이라는 녀석은 육탄당입니다. C6H12O6. 벌써 원자 숫자가 24개예요. 그죠? 원자가 24개나 모였단 말이죠. 일단 덩어리가 커요.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아니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그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분자가 커서. 그래서 일단 이거를 쪼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쪼개는 게 바로 해당이에요. 분해한다. 해당 과정. 그래서 쪼개서 그럼 다음 단계로 이제 어디로 가느냐? 3번, 4번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쪼갠 다음에 3번, 4번은 그럼 어디서 일어나느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다른 말로 하면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3번, 4번 과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때 해당 과정도 그렇고 3번, 4번도 과정도 그렇고 이때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NADH와 ATP가 일부 만들어집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건 6번에서 만들어지지만 일부 1번, 3번, 4번 과정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 앞 과정에서 1, 3, 4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 기질 수준 인산화가 무슨 말이냐? 인산화라고 말하는 거는 ATP, P의 인산이죠. 요거 ATP를 만드는 것을 인산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질 수준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수준 할 때 기질 수준은 뭐냐? 기질을 가지고 인산을 만드는 과정이다. 기질의 수준에서 어떤 인산화 작업이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 기질은 뭐냐? 우리 아까 했잖아요. 호흡 기질을 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즉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거를 가지고 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화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1번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게 있고 우리가 광합성할 때 또 인산화가 있었어요. 광인산화라고 있었어요. 그죠? 광인산화. 명반응에서 인산화 작업이 일어났죠. 전자전달 결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ATP 합성 효소가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ATP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인산화를 빛을 기반으로 한 인산화이기 때문에 광인산화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제 5번, 6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5번에서 일어나는 인산화를 산화적 인산화라고 말해요. 뒤에 가면 다 나오는데 미리 제가 한번 운을 띄워드리는 겁니다. 한번 듣고 뒤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 낯설어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뭐 남자 여자 만나면 첫눈에 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눈에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공부라는 게 첫눈에 싫어요. 대체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자, 산화적 인산화. 자, 5번, 6번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번, 3번, 4번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끝났어요. ATP로 완성이 된 거니까. 전체 목적이 ATP 만들어졌으니까 ATP 만들어진 거는 따로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이 NADH 만든 걸 가지고 5번 단계로 넘어갑니다. 5번 단계가 뭐냐? 전자전달계죠. 전자전달 과정. 이 전자전달이라는 뭐냐? NADH 속에는 수소도 들어있고 전자도 들어있습니다. 즉 NAD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에다가 수소 2개, 수소 이온 2개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전자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은 NADH 더하기 H 플러스 이렇게 돼요.
개수로 보면은 숫자를 따지는 걸 개수라 한다. 숫자를 계산하는 거죠. 해보면은 여기에 NAD가 원래 양이온이었잖아요. 그죠? 양이온 상태. 분자의 양이온 상태예요. 분자 상태에서. 근데 수소가 2개 들어오면서 이온이란 말이죠. 그러면 2개의 이온이 또 발생됐잖아요. 만약에 이 전자가 안 들어왔다면은 이게 NADH하고 3H, 3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전자가 2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자가 2개 들어왔으니까 양이온,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상쇄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원래 있던 플러스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ADH 더하기 H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 또 그냥 NADH2 플러스라고 하지 왜 또 이렇게 표현하냐 그런 질문도 생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수소의 출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소 2개와 전자 2개가 와서 NADH 플러스 또 H 플러스 이온 이렇게 된다까지만 아시면 되고 이거를 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냥 NADH라고 말을 합니다. NADH 플러스 H 플러스 하면 좀 뒤에가 좀 너저분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NADH라고 표현합니다. 이 NADH에 들어있던 수소와 전자, 이게 바로 5번 전자 전달계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서 5번 과정에서 계속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서 양성자를 퍼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막과 막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퍼나르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양성자를 퍼날랐던 그 양성자가 이동을 하면서 그 양성자 펌프죠. ATP 합성 요소로 사이로 통과를 하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와 같이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 NADH를 산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산화시켜가는 과정. 더 넓게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포도당을 NADH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도당을 계속 산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 산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ATP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산화는 그래서 3가지가 있다. 광합성에 있던 광인산화, 지금 5번, 6번에서 이루어지는 산화적 인산화, 아까 1번, 3번, 4번, 그러니까 해당 과정,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와 디크랩스웨로 여기서 일어나는 기질 수준 인산화, 이렇게 3가지 인산화가 있다는 거.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여기에 세포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일을 해나가는 효소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효소들이 있는데 효소들이 첫 번째가 보면은 탈수소 효소가 있다 그랬죠. 탈수소 효소 있고 여기에 따른 탈수소 효소는 뭐냐 하면은 산화환원 작용을 일으키는 효소예요. 산화환원은 알고 계실 거고 이 산화환원이라는 게 산소도 관련되어 있지만 수소하고 전자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산소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수소를 NADH에 있던 수소를 줬다 뺐다 퍼날랐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전달을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일을 하는 효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조효소, 조는 보조한다는 효소죠. 여기에 누가 있느냐? 아까 봤던 NAD 플러스, 그 다음에 FAD가 있다는 거죠. FAD, 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뒤에 이제 H가 붙겠죠. 수소가 2개씩, 여기도 수소 2개씩 붙겠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자세히 써볼까요? 아까 했지만은 NAD 플러스가 EH랑 붙고 그 다음에 또 2개의 전자랑 붙어가지고 NADH 더하기 H 플러스 이온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FAD는 조금 달라요. FAD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겠네요.
두 개의 수소 이온하고 두 개의 전자 이게 붙어가지고 얘는 그냥 FADH2 그냥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들이 수소를 붙였다 뗐다, 전자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런 과정들을 하는 일을 하는 애들이 바로 NAD 플러스하고 FAD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일을 하는 효소가 또 하나 또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탄산 효소죠. 이게 우리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탈탄산 효소, 탈수 이렇게 효소라는 측면에서 정리가 따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나옵니다. 말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탈탄산, 탄소를 가지고 탄산을 이탈시킨다. 밖으로 쫓아낸다. 그 얘기죠. 발생시킨다. 얘는 결국 뭐냐? CO2를 발생하는 거죠. CO2 발생하는 요소. 포도당은 CO2를 받아들여 가지고 포도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포 과정은 이제 포도당에 들어있던 CO2를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탈탄산 효소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발생되고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자전달 효소가 있습니다. 전자전달 효소. 중간중간에 아까 5번 단계죠. 전자를 받고 다음 단계로 넘겨주고 그 다음 또 다음 단계로 넘겨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애들이 나와 있는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뒤에 228페이지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얘들이 이제 복합체 형식으로 단백질 복합체죠. 뭐 1번부터 4번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비퀴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토크롬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애들이 전자전달 효소가 있다. 결국은 세포호흡은 산화하는 과정이다. 산화하는 과정 중에서 화는 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산화의 과정이죠. 포도당은 전체적으로 환원의 과정입니다. 환원의 과정. 그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에 있던 CO2를 이제는 이용해 분해해가지고 사용했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전달을 전달받고 해서 넘겨주는 과정. 이렇게 봤을 때 광합성이나 세포 호흡은 거기에 핵심에는 누가 들어있냐면요. 이 CO2라는 거는 뭐 하나의 전체를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실제로 세부 일을 하는 건 누구냐? 수소이온하고 결국 전자 이 두 개가 하는 겁니다. 수소와 전자가 어떤 줬다 뺐다 받았다 한다 이 일을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산화와 환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생살이도 산화와 환원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게 효소는 훑어봤고요. 저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광합성의 세포 호흡을 하면서 자꾸 ATP 만든다 그러는데 ATP가 뭐냐? ATP가 뭐냐 도대체?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ATP를 한번 봅시다. 저기 창이 바뀌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창 그걸로 한번 보세요. 프레젠테이션 창.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뭐 ATP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도대체 ATP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거든요. ATP는 뭐냐면은 아데닌이라고 있죠. 아데닌의 앞에 첫 글자 A. 그럼 아데닌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DNA에 보면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아데닌이었죠. 이 네 가지 염기 중에 한 개예요. 그죠? 한 개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아데닌 부분이에요. 아데닌 부분, 아데닌이고 ATP라고 할 때 여기서 A는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
뭐냐면은 아데닌하고 여기 이제 오각형으로 생긴 게 당이에요, 당. 당은 당인데 리보스당이에요. 리보스당. 오탄당이죠. 리보스당이에요. 요 두 개를 합쳐 놓은 것, 합친 걸 가지고 아데노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데닌과 당이 합쳐진 걸 아데노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T는 우리가 알고 있죠. 1, 2, 3, 4 할 때 3, 트리. 3이라는 뜻이죠. P는 포스페이트, 인산. 포스페이트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 그죠? 자, 밑에 보면은 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의 약자가 ATP라는 거죠. ATP. 얘가 이제 얘를 만드는 과정이 세포호흡이에요. 결국은 세포호흡인데 여기 아데노신에다가 인산을 3개 붙였습니다. 인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죠. 요 덩어리 1개를 가지고 인산이라 그래요. 인산이 지금 3개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었다 해서 ATP,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면은 아데노신에 인이 1개만 붙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데노신 인산이죠. 1인산, 아데노신 인산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자세히 보면요. 이게 DNA에 있는 뉴클레오티드예요. 똑같아요. DNA에 RNA에 있는 뉴클레오티드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 DNA가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산소 요 녀석이 떨어져 나가면은 DNA에 있는 아데노신 ATP 그 뉴클레오티드예요. RNA에 있는 거는 여기 O가 살아 있는 거고. 그래서 DNA가 디옥시리보거든요. 디옥시. D가 사라졌다, 이탈되었다 뜻이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간 리보스당, 옥시리보 핵산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OH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RNA에 있는 뉴클레오티드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얘들이 우리 몸에는 뭐 식물체나 생명체 몸에는 이런 것들이 붙여갖고 이렇게도 사용하고 떨어뜨려갖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레고라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뭐 집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의 화학 물질들도 다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개가 붙은 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뉴클레오티드도 되지만 AMP라는 말도 되죠. AMP. 그러면 아데노신 모노 1, 모노가 1이라는 뜻이니까 1인산. 그 다음에 여기 2개까지 붙으면은 ADP가 되죠. ADP. D는 다이, 그죠? 다이. 2라는 뜻이죠. 2, 그죠? 아데노신 2인산이라는 뜻이 되고 3개가 붙으면은 아데노신 3인산 트리, AT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ATP가 있습니다. ATP가 여기에 아데닌, 그 다음에 리보스당 붙어가지고 아데노신이 됐고 아데노신에다가 인산이 3개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 ATP죠. 이 ATP를 이제 분해를 합니다. 분해할 때는 가수 분해가 일어나죠.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거죠. 여기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을 해서 첨가를 넣어가지고 분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개였던 ATP가 1개 똑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서 ADP가 되죠. ADP가 되면서 뭐가 발생되느냐?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죠.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화학결합이 붙었다가 또 분해가 됐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그 사이에 붙을 때는 열이 합산이 같이 뭉쳐지는 거고 분해를 하면은 열이 발생돼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죠. 요 PI, 요거는 PI라는 글자인데 요거 I라는 뜻은 무기라는 뜻입니다. inorganic, inorganic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n에 I자를 약자를 밑에 써가지고 PI 이렇게 씁니다. 얘들도 이제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결국 ADP, 이
다시 이 반대 작용 ADP를 무기인산과 결합시키면은 또 뭐가 되느냐?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땐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에너지가 들어가죠. 어떤 에너지가 들어갔냐?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환원되는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결합됐다가 다시 우리 몸에서 얘를 ATP를 분해해서 사용하면은 이 과정으로 가면은 떨어지고 열 생기고 다시 붙이면서 어떤 붙이는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면은 ATP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영감 외불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ATP입니다. 이걸 만드는 게 세포 호흡입니다. 그러면은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19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거기 그림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그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각 막은 또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알고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 안쪽 막은 이렇게 많이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생겼다. 왜 그렇게 생겼냐? 그냥 둥그렁하게 생긴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걸 펼쳤을 때 훨씬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꾸불꾸불한 사이에 여기에 5번, 6번의 일이 이 막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막의 내막에서 내막을 다른 말로 크리스타라고 한다고 책에 적혀 있죠. 그게 크리스타 되어 있고 이 사이에서 바깥막과 안쪽 막 사이 크리스타 사이를 양성자가 펌프질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넘어갔다가 들어왔다가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왔다 보냈다가 받았다가 들였다가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바로 보내는 에너지가 바로 전자 전달 과정. 전자가 이동하면서 높은 고에너지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성자를 퍼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몇 개가 있나? 그 세포마다 다 달라요. 일을 많이 하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고 일을 거의 안 하는 세포에는 별로 안 들어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라든지 24시간 내내 움직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그리고 머리, 두뇌, 뇌 뭐 이런 데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뇌에는 가장 좋은 높은 고품질의 우리 기질, 그 탄수화물 포도당이 뇌로 다 이동이 됩니다. 주로 뇌에서 다 사용합니다. 2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2 해당과 5탄당 인산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단계인 해당 과정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 세포 기질인 설탕을 분할하여 자, 지금까지 제가 앞에 페이지 공부할 때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막 설명을 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사실 들을 땐 알고 지나면 모르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책을 같이 읽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공부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어떤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그다음에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터득하게 되고 해서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식물이 호흡 과정에서 호흡 기질인 설탕을 분할하여 1차적으로 유기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당 과정과 5탄당 인산회로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설탕은 6탄당 인산으로 전환되고 3탄당 인산으로 분할된 후 피루부산 또는 말산으로 전환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죠, 그죠? 설탕을 쪼개가지고 설탕을 6탄당 인산, 설탕을 쪼개서 6탄당 인산으로 만들고 그 설탕은 탄소가 12개예요. 그죠? 근데 포도당은 6개죠. 이렇게 6탄당 인산, 포도당과 비슷한 물질입니다. 거기 인이 붙은 건데. 그 다음에 6개짜리를 다시 또 3탄당, 3개짜리로 또 분할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3개짜리 누가 있느냐? 피루부산이라는 녀석으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해당 과정이라는 거죠. 말산도 나와 있는데 말산은
탄소 4개짜리인데 얘는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5탄당 인산 회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사는 뭐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설탕이 갖고 있던 에너지의 25% 정도가 방출되어 약간의 ATP와 NADH를 만든다. 자,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설탕에서 피루부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뭐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가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TP와 NADH가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지는 게 대략 전체 세포흡이 다 끝났을 때 만들어진 것에 비교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되느냐? 그게 25%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보면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다 해보겠지만은 다시 정리할게요. 자, NADH를 만들고요. NADH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ATP가 만들어져요. ATP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이 해당 과정에서는 NADH가 2개 만들어져요. ATP는 처음에 2개를 투자했다가 나중에 4개를 걷어들이니까 결국은 4 빼기 2 하면 또 2개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포도당 한 분자 기준입니다.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아세틸 코A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NADH가 2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 거의 뭐 같은 단계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NADH가 6개 만들어지고요. ATP가 2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FADH2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얘가 몇 개 만들어지냐? 또 2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쭉 합하면은 10개죠. 4개, 2개 하면은 또 다 합하면은 16개죠. 그죠? 16개인데 지금 해당 과정이 4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16분의 4죠. 총 16개 만드는 것 중에 4개니까 16분의 4 하면은 대략 한 25% 정도 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이게 대략 수치입니다. 이거 원래는 NADH에서 ATP 만들어지고 FADH에서 ATP 만들어지는 그 효율성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맞아요. 안 맞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한 25% 정도 해당 과정에서 요게 비율이 차지하는 게 25% 정도 차지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일단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걸 알고 가자.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해당은 기질 수준 인산화라 그랬죠? 기질 수준 인산화. 포도당을 분해해서 인산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 기질 수준에서, 포도당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산화라고 한다. 해당, 읽어봅니다. 글리코시스. 자, 여기 보면은 당을 분해한다. 이제 그 말이죠. 이게 헬라어인데요. 글리코스라는, 이건 당, 뭐, 달콤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달콤한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스. 이거 쓰지 마세요. 저 따라서 굳이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분해한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원어를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이 리시스라는 거는 우리 영어에 보면은 아날리시스라고 있죠. 분석이라는 뜻이죠. 분석, 분해, 그죠? 여기도 보면 LYSIS 들어가 있죠. 이게 다 이제 쪼갠다 그런 뜻이 나와 있죠. 이게 다 나중에 영어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용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글리콜리시스 해당, 영어로 글리콜리시스라고 하는데 당을 쪼갠다. 그냥 간단한 말이죠.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뭐 엠버던이라든지 마이호프, 그다음에 파너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따서 EMP 과정이다, 경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뭐 대부분 책에서 다 그냥 해당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일반적인 해당은 시토졸에 수송된 기질 포도당 한 분자가 10여 가지의 반응 단계를 거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생성하는 세포호흡의 첫 번째 과정, 이거를 가지고 해당 과정이라고 한다. 결국 포도당 한 개를 분해해서 피루부산 두 개를 만든다는 거죠. 피루부산, 피루부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해당 과정이다. 식물에서는 동물에서와 다르게 색소체에서도 부분적인 해당이 일어나고 최종 산물에는 말산도 포함된다. 자, 시토졸에서 일어나지만 색소체에서도 일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쨌든 시토졸에서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식물에서 세포흡의 진정한 기질은 설탕이다. 시토졸로 수송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 쉽게 해당 경로로 진입하여 먼저 6탄당 인산으로 전환된 후 3탄당 인산으로 쪼개진다. 이어 3탄당 인산은 산화되고 재배율되어 설탕 기준으로 유기산인 내분자의 피루부산 또는 말산을 만든다. 자, 설탕 기준으로 내분자라 그랬으니까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 두 분자가 되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색소체, 여기 앞에 읽었던 거는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네 줄 읽은 거는 앞에서 몇 번 얘기했으니까. 색소체에서도 부분적인 해당이 일어난다. 즉 녹말 분해로 얻어지는 포도당이나 광합성산물인 3탄당 인산을 해당 과정에 필요한 기질로 공급한다. 요게 우리 앞에서 196쪽에서 봤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옆에다가 196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앞에 우리 그림 그려는 데서 봤던 내용입니다. 해당 과정의 끝부분에 인산, 에놀, 피루부산이 유기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피루부산을 만들지만 일부는 옥살초산을 거쳐 말산으로 전환된 후 액포에 저장되거나 미토콘드리아에 수송되어 크reb스 회로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정석 기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또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필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액포에 저장도 해놓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인산 에놀 피루부산 약자로 PEP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PEP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거기 인산 에놀 피루부산이니까 밑에다가 써놓으시면 좋겠죠. 그 위에 3탄당 인산이라는 글자 나오죠. 인산 에놀 피루부산 바로 위에 그거는 G3P 이렇게 써놓으세요. G3P는 우리 광합성에 안 반응할 때 했습니다. 안 반응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2번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G3였죠. G3가 만약에 12개라면은 2개는 포도당 만드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10개는 다시 RUBP를 재생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때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제 G3P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달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해당 과정에서 ATP가 소모되면서 한편으로 기질 수준 인산화, 그러니까 고에너지 인산 화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무기인산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ATP를 합성하는 과정, 그걸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ATP가 생산되는데 결과적으로 내분자의 ATP가 수확된다. 아울러 전자 공여체로 내분자의 NADH가 생성된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산물은 다른 대사작용의 재료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G3P가 아까 3탄당 인산이었죠. 글리세롤, 세린으로 전환되어 각각 지방과 단백질 합성의 원료가 된다. 자, 해당 과정에서 설탕 기준으로 ATP가 4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NADH가 4개 또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헷갈리니까 포도당 기준으로 통일할게요.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은 ATP가 2개, NADH가 2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9-2. 자, 우리 이제 시토조에 설탕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설탕이 이제 수송이 돼서 왔습니다. 설탕이 뭐로 나눠지느냐 하면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지죠. 그죠?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집니다. 여기 UDP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어떤 또 주변 과정이기 때문에 메인 생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과당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포도당이니까 같은 6탄당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포도당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과당이 어쨌든 같으니까 포도당 기준으로 ATP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죠? 2개가 들어갔어요. 투자가 됐어요. 그죠? 자, 포도당 과정만 볼게요. 이렇게. 자, ATP가 1개 들어갔습니다. ATP가 들어가서 ADP가 만들어졌죠. 그죠? ATP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포도당이었는데 포도당에다가 여기 보면 P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P. ATP에 있던 P가 인산이 여기 1개 붙은 거예요. 그죠? 여기 붙고 또 두 번째로 또 ATP가 한 번 더 투자됩니다. 또 들어가고 또 ADP가 빠져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포도당 기준으로 봤을 때 ATP가 1개,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당 과정이 일어나려면은 ATP를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ATP 2개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투자기라 그래요. 투자기, 에너지, ATP 투자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과당 이인산이 만들어집니다. 과당 이인산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당하고 똑같이 탄소는 6개짜리예요. 탄소는 6개짜리고 대신에 ATP가 2번 들어왔으니까 양쪽으로 이제 인이 1개씩 붙어요. 포도당에 인이 2개 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당 이인산에서 얘가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 하면은 3탄당 인산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6인산이 그러니까 6탄당짜리가 3탄당짜리 2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2개로. 여기는 지금 1개만 그려놨는데 원래는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3탄당 인산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G3P예요. G3P입니다. G3P고 이 G3P에서 또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여기 NADH가 만들어집니다. NAD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고 또 ATP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2개가 만들어졌고 NADH는 1개가 만들어졌죠. 근데 과당 6인산이 2개로 쪼개졌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G3P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G3P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왼쪽과 같은 과정이 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ADH는 2개가 만들어졌고 ATP는 2개니까 합쳐서 4개가 만들어진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냐?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크게 보면은 자, 설탕이 쪼개져서 어쨌든 포도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도당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포도당 기준으로 보면은 포도당에서 과당 6인산으로 갈 때 ATP가 2개 투자가 됐죠. 그죠? 투자가 됐고 과당 6인산이 G3P 2개로 나눠 쪼개지는데 여기서 NADH가 1개 만들어졌고 ATP가 1개, 2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NADH가 1개 만들어지고 ATP가 1개, 2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ATP가 마이너스 2, 2개 투자가 됐고 NADH는 1개, 2개 양쪽으로 해서 2개가 만들어졌고 ATP가 4개가 만들어졌어요. 밑에서. 그러면 ATP가 4 빼기 2 마이너스 2 하면은 결론적으로 ATP 2개, NADH 2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불필요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주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뭐 엽록체에서도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녹말을 상태로 엽록체에 저장하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수송하기 위해는 설탕 상태로 밖에 나와서 설탕을 만들어서 수송을 했었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게 196페이지에 있는 얘기란 거죠. 이때 삼탄당 인산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는데, 이 삼탄당 인산은 바로 이쪽 과정에 바로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G3P 삼탄당 인산에서 피루부산이 되기 전에 그 과정 중에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이게 뭐였어요? 아까 제가 약자로 써놓으라고 말씀드렸던 PEP죠. 그죠? PEP. 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넘어가가지고 피루부산으로 안 가고 옥살초산을 거쳐가지고 말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산으로 가면은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되거나 또 하고 아니면 액포에서 저장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산물이 피루부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루부산이라고 말했는데, 이 피루부산이 두 가지 길로 갑니다. 갈림길이 섰어요. 산소가 없느냐 또는 산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을 갑니다. 산소가 없으면은 무산소인 상태에서는 발효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발효 과정. 산소가 있으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세포 호흡의 다음 단계, 아세틸코A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 좀 세부적이고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포도당 기준으로 할게요. 어차피 뭐 설탕을 쪼개면 포도당, 과당 나오는데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같은 육탄당이기 때문에. 자, 포도당이 있습니다. 탄소가 6개짜리예요. 그죠? 탄소가 6개짜리인데 얘가 뭐로 바뀌냐면은 탄소 6개에다가 P가 2개 붙은 과당 2인산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투자가 ATP가 2개 투자되고 ATP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죠? ATP 투자가 됩니다. 이 단계를 에너지 혹은 ATP 투자기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과당 2인산이 쪼개집니다. 뭘로? G3P로. 예. 3탄당 인산. 얘는 탄소가 3개짜리. 인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죠. 위에. 이쪽에 하나 붙고 이쪽에 하나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이 하나, 인산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뭐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피루부산이 만들어지죠.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 탄소 3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NADH가 만들어지죠. NADH 플러스 H 플러스인데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NADH를 만들려면은 NAD 플러스하고 2개의 수소 이온하고 2개의 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2개의 ADP가 들어가서 2개의 ATP가 만들어지죠. 이 과정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NADH, 또 여기도 2개의 ATP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인산이 한 개 있잖아요. 그리고 ADP를 ATP 만드는데 하나를 요거를 땡겨 썼단 말이죠. 그럼 P가 한 개 또 더 필요하잖아요. 2개 ATP를 만들려면. 그래서 여기에 무기인산이 투입이 한 개가 투입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무기인산이 한 개 투입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해당 과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에 에너지 투자기 때 ATP가 마이너스 2 ATP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는 뭐냐? 에너지 회수기, 뭐 아니면 뭐 회복기, 아니면 생산기, 이런, 책에 따라서 뭐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에너지 회수기가 되면은 NADH 2개가 만들어졌고 ATP가 4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해당 과정 전체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ATP는 4 빼기 2 하니까 2개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NADH는 그냥 그대로 NADH 2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아까 몇 프로라 그랬어요? 25% 전체 나중에 만들어질 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25%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포도당 해당 과정에서 ATP가 2개 만들어졌고 NADH가 2개 만들어졌다는 거.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221페이지 다시 돌아가셔 가지고요. 해당 과정은 밑에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어 반응이 조절된다. 가역 반응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C라는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C와 D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이거를 정반응이라 그러죠. 정반응. 근데 C와 D라는 물질이 다시 백 해가지고 A와 B로 되돌아가는 반응이 있어요. 이거를 역반응이라고 그러죠. 그죠? 역반응.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가능한 걸 가지고 가역반응이라 그러고, 그죠? A에서 B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정반응은 되는데 역반응은 불가능한 거. 이거를 비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이거죠. 비가역.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대부분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역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또 비가역으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확실한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비가역이 뭐냐면은 이 종이에 산소를 공급하고 열을 공급한다. 열을 공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종이가 타버렸어요. 산화됐죠. 그죠?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이가 타서 재가 됐습니다. 그죠? 종이가 재가 됐다. 근데 반대로 재를 다시 뒤에 이게 글씨가 똑같이 써져 있는 종이로 만들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역반응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비가역 반응이라 그런다는 거죠. 이게 되면은 가역 반응이죠. 소금을 물에 넣었더니 소금물이 됐다. 소금은 안에 넣으면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바깥에 소금 덩어리를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소금물이 됐어요. 물을 밖으로 다 증발을 시켰더니 다시 소금이 됐어요. 왔다 갔다 가능하죠. 가역 반응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다시 봅니다. 해당 과정에는 가역, 비가역이 있어서 반응이 조절된다. 특히 과당 6인산에서 과당 1,6인산으로 되는 단계는 비가역 반응으로 해당 과정의 주된 조절 단계이며 과당 6인산과 과당 1,6인산으로 가는 과정은 비가역 반응이라 그랬죠. 222페이지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은 노란 박스가 첫 번째 노란 박스에 보면 과당 6P라고 중간에 적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려올 때 한쪽 화살표가 아래로도 되고 위로도 되는 과정도 있고 또 바로 오른쪽에는 밑으로는 화살표가 되는데 위로는 화살표 표시가 아예 없죠. 그죠? 이게 비가역이라는 뜻이죠. 비가역 과정. 그래서 되는 과정이 있고 안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왜 이런 비가역 과정이 있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는 체내의 ATP 합성에 의해 그 활성이 조절된다. 즉 ATP 함량이 체내에 많아지면은 효소 활성이 낮아져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응이 억제된다. 일부 식물에서 해당 경로를 반대 방향으로 운용하여 다시 포도당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운용하여 유기산으로부터 당을 합성할 수 있는데 이를 포도당 신합성이라 한다. 자, 포도당액을 분해해가지고 유기산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유기산이 뭐냐면 과당 유기산이라든지 아까 G3P라든지 피루부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 유기산이라 그래요. 근데 얘들을 다시 포도당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 식물에서 이거를 포도당 신합성이라고 한다. 광합성에서 포도당 합성을 하지만은 여기서 일어나는 다시 유기산으로 분해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포도당 신합성이라고 한다. 해바라기나 피마자 종자에서 이러한 포도당 신합성을 통해 지방을 설탕으로 전환하여 유식물 생장에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린 식물 단계일 때 얘를 포도당으로 설탕으로 다시 전환시켜가지고 다른 필요한 데 수송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식물체는 참 오묘합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탄당 인산회로. 자, 이거는 조금 세포호흡에서 주변 단계로 일어나는 건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데 세포호흡의 메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해당 경로의 대사산물을 공유하면서 당을 산화하는 또 다른 경로로 5탄당 인산회로가 있다. 자, 시토졸하고 색소체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두 군데 다 가능한데 아까 해당 과정은 또 마찬가지로 시토졸과 색소체에서 다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해당은 주로 시토졸에서 일어났다면은 5탄당 인산회로는 역시 두 군데 다 가능하지만 주로 색소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경로에서 출발 물질은 6탄당 인산인 포도당 6인산이며 첫 번째로 생성되는 안정된 중간산물인데 그걸 포스포글루콘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세 번째 6포스포글루콘산이라고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중간산물이라는 거죠. 안정된 중간산물. 분자 구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 때문에 이 반응 경로를 포스포글루콘산 경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색소체에 존재하는 경로가 시토졸 경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체내 당대사의 10%가 이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체내 어떤 여러 가지 세포 호흡에도 당이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당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셀룰로스를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포도당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10%를 이런 5탄당 인산회로에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5탄당 인산회로에 사용된 여기 나오는 이 당들은 중요한 당들이에요. 대사작용할 때 DNA를 만드는 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 생성되는 5탄당 인산, 즉 리보스 5인산은 리보스당이 나왔죠, 그죠? DNA 사용되는 거, RNA와 DNA 합성에 이용되고 NADPH, NADH가 아니고 DPH입니다. 우리 광합성할 때 NADPH가 나왔습니다. 자, 갈로 속에 읽어볼게요. NADH가 아님의 주의. NADH는 전자전달계를 통한 산화를 통해 ATP 생성에 이용될 뿐이고 동화작용의 환원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음. 다른 말로 하면은 NADPH는 동화작용에도 사용되고 세포호흡에도 일부 관여합니다. 근데 NADH는 그 광합성 동화작용에는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세포호흡 쪽에만 사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NADPH는 주로
전자공여체로서 환원력, 여기 환원력이라고 돼 있죠. 그죠? 환원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자공여체라고 그랬죠. 전자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은 산화되는 거예요. 그죠? 산화되고 남한테 줬으니까 남은 다른 것은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은 환원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뭐 잘 정리하면은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자신은 산화되고 그다음에 같이 어떤 화학 물질 비커 안에다가 또 같은 물질을 섞었을 때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같이 섞여 있는 다른 물질은 환원시킨단 말이죠. 환원시킨단 말이죠. 남은 환원시켜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남을 시켰기 때문에 자신은 산화되면서 또한 남을 환원시켰어요. 시켰기 때문에 이 환원시킬 때 힘을 환원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환원력은 바로 산화시키는 자기 자신이 가지는 거예요. 남을 환원시키는 힘, 능력. 그리고 남을 환원시키는 성향을 환원성이라 그래요. 환원성. 그러면 환원되는 녀석 입장에서는 뭐냐? 얘를 산화시켰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산화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산화시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산화성이라고 그래요. 산화성. 달라요. 이렇게 바뀐다. 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원당이라는 말 썼잖아요. 환원당. 그죠? 환원당. 만약에 얘가 자신이 이 남을 환원시키면서 당으로 만들었다면은 환원시키는 당이라면은 환원당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남을 산화시키니까 산화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원이든 산화이든 뒤에 글자가 어떤 게 붙으면은 반대로 산화다. 산화에 뒤에 글자가 붙으면은 반대로 자기 자신은 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그래서 전자공여체로서 지방산 합성과 같은 생합성 반응에 이용된다. 그리고 중간 대사산물 가운데 6탄당인 과당 6인산과 3탄당인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은 여기 G3P입니다. G3P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해당 과정의 중간 대사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간다. 4탄당인 에리트로스 4인산은 PEP와 결합하여 방향족 아미노산, 리그닌,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 이런 것을 생합성하는 데 이용된다. 그래서 결국 지금 뭐 5탄당짜리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NADPH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6탄당 얘기 나왔고 4탄당 얘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에서 5탄당 인산회로가 갖는 의의는 동화작용과 호흡대사에 필요한 NADPH를 공급하고 자, 5탄당 인산회로가 왜 필요하냐? 호흡과 동화작용에 필요한 NADPH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대사산물은 생합성 반응의 기질로 이용되며 그러니까 5탄당 인산회로의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물질들은 생합성 반응의 기질로 이용된다. 생합성 뭐냐? 지방을 만든다든가 아미노산 만든다든가 색소 만든다든가 이런 등등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잎 조직에서 광합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녹화 초기 단계에서 광합성 암반응의 중간 산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중간 산물이 결국 G3P죠. G3P. 광합성의 중간 산물 G3P. 그리고 이 반응 경로에서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밑에 223페이지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포도당 6인산에서 뭐 포스포 노락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변합니다. 육자 쓰인 건 이제 6탄당에서 그다음에 제일 밑에 5탄당 리블로스 5인산으로 넘어갔다가 또 7인산 뭐 7탄당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변화가 되지만 이 속에 NADPH는 사용되지만
ATP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체적으로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로 가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식물체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이 생기면은 발생하면은 그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고 저렇게 또 만들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5탄당 인산회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자세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뭐 9장 다는 못 끝내더라도 234페이지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우리가 다른 책에도 나와 있고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